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4챕터 경호 복장과 장비를 보도록 할 건데요. 4챕터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는 이제 방호 장비와 호신 장비, 이렇게 장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검색 장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파트가 많이 나오고요. 또 이 학자마다 분류한 게 다르고, 실제로 문제로 냈다가 뭐 어떤 법에서는, 뭐 경찰법에서는 이러하더라, 또뭐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이러하더라, 인천공항 장비 관리 규정에 의하면 이러하더라, 이렇게 해서 정답이 복수 정답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관찰 장비까지 다 분류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복장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각 법령과 각 기관들에서 어떻게 나누는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우리 경호원 복장 같은 경우에는 정장을 입으면은 이게 노출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보여준다. 위압감을 보여준다. 또는 경호 대상자와 똑같은 복장과 혹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고용한다. 또 기만 경호로서 노출성을 보여준다. 다만 사실 경호 복장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경호 대상자한테 이미지가 쇄신이 안 되도록 경호 현장과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색의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행사가 화려하다, 행사장과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복장을 착용하여 경호 대상자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한다. 이런 건 틀린 말이고요. 보호색의 원리에 의해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원칙인데 사실 보통 검은색 정장을 많이 끼고 노출 경호와 기만 경호를 하고요. 또 비노출 경호라는 거는 우리 경호 조직의 특성이다. 경호 조직 특성이다. 근접 경호는 어쩔 수 없이 노출을 할 수밖에 없다. 착용 유령은 당연한 말들입니다. 뭐 보시면은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언행, 보수적인 색상의 복장이 저가받아. 여기 셔츠, 신발, 양말 보시면은 셔츠나 신발, 양말은 면 재질이 좋고요. 하이힐은 피해라. 옛날에 보시면 뭐 여자분들은 하이힐을 뭐 무기로 쓰는 경우도 있어서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뭐 하이힐을 착용하도록 한다. 이런 문제집은 나온 적이 없지만 헷갈릴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쭉 넘어가시고요. 당연한 말들이라서 경호처에서는 이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원에게 제복을 지급할 수 있다. 무기도 마찬가지죠. 또 필요한 사항은 경호처장이 정한다. 파견하는 경찰 공무원의 복장도 마찬가지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복제와 경비원의 복제는, 경비원 복제는 경비업체가 주사무소로 가장하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복장 신고를 해야 하고요. 또 청원경찰의 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나 또 특수복장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복제 무기는 위험하니까 대통령령. 복제 무기는 위험하니까 대통령령. 근데 이걸 또 대통령령으로 가니까 재장부, 제복, 장비, 부속물, 재장부. 제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라? 행안부령으로 정하더라. 재장부는 행안부령. 복제 무기라는 말이 나오면은 위험하니까 대통령령. 이렇게 같이 법조문으로 외우기로 했으니까. 경호 장비의 개념은 호신 장비, 방호 장비, 감시 장비, 검색 장비, 통신 장비, 경호 총기, 기동 장비 등을 말합니다. 경호 총기 같은 경우에는 이 청경법에서는 소총과 권총만 무기로 한다면은 여기서는 대경법에서는 뭐 단총, 기관 단총, 권총, 뭐 칼 이런 것도 다 무기로 나와요. 그렇게 위험한 물건들은 다 무기로 될 수 있다는 점 아시고요. 기동 장비는 차량 이런 걸 말하겠죠. 중점적으로 볼 거는 호신 장비와 방호 장비의 차이. 방벽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방호 장비는 방벽을 말하는 거고요. 호신 장비는 개인을 호신하는. 분사기는 총기가 될 수 없겠죠. 호신 장비로 봐야겠죠. 이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감시 장비는 검색 장비와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보통 망원경 같은 걸 감시 장비라 보신다면은 MD, 메탈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검색 장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뭐 레이저 관측기 또는 뭐 음파 탐지기 이런 게 나옵니다. 대경법 이렇게 쭉 보시고요. 자, 우리 대경법에서 보통 이 말은 많은 공무원들, 무기를 소지하는 공무원들이 다 같이 해당되거든요. 무기를 사용하는 시즌인데 다음 단계에서만 이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기는 직무상 부득이하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쓸 수 있죠. 가령 여기 이 3세 가지 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대1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보다 체구가 크다. 1대1 개인 대 개인이지만 체구가 크다. 혹은 뭐 보디빌더 출신이다. 이러면 좀 위압감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권총을 들어서 쏘진 않더라도 꼼짝마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위협하는 것도 무기를 사용하는 거다. 하지만 여기서 1대1인데 뭐 보디빌더라고 해서
무기를 쓰면 안 되겠고요. 이 보디빌더가 갑자기 무기를 빵 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기를 빵 쏘면 안 되는데 보디빌더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요. 그럼 큰 덩치에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사람이 힘도 센 사람이 주먹을 휘두르니까 무기를 쏴도 된다. 그때는 정당방위다.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때 그러한 거고 해당되고요. 또 긴급피난 가령 뭐 1대1 개인의 상황에서 무기를 겨누고 있는데 저쪽에서 조금 정신 나간 것 같은 사람이 화염병을 들고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이 화염병에 대한 위해상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직무상 또는 정당한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피난한다. 위험한 상황을 긴급하게 피난한다 해서 이때도 무기를 쓸 수 있다. 형법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여기서 정당행위는 아닙니다. 정당행위는 직무상 행동을 말하는 거겠죠. 2호 사무장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할 때 아니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제3자한테 도피시키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쏴라. 쏠 수 있다. 야흉합 야간에 흉기를 가지거나 집단을 합쳐서 합동으로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또 경호경찰관의 무기 사용으로 위해를 주어도 되는 면책되는 경우가 몇 개 더 있습니다. 보실게요. 사무장삼 똑같죠. 정당방위 긴급피난 똑같고요. 체포구속 경찰관이니까 아무래도 체포구속 이런 게 있겠죠. 체포구속 때도 무기를 위해를 주어도 면책되는 경우가 있다. 또 소요 범인이나 소요 등을 일으킨 사람이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 했는데 항복하지 아니한 때 청량법에서는 3회라는 말은 없죠. 또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때 생명인간태 무장간첩 기억나시죠? 생명인간태의 무장간첩.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호신장비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방어봉 방패 방탄조끼. 그러면은 방호장비는 뭔가요? 방호장비는 적의 심리상태를 불안 좌절시키는 장비로 산악 절벽 계곡 강 바다 늪이 있고요. 뭐 우리 군대 때 많이 보시면은 바리게이트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방호 장비로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 방호 장비는 분류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자연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의 구분을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고 자연적 방법은 당연히 쉽죠. 물리적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서 시설 방법 뭐 건물 같은 거구나 시설에 관련된 거구나 물리 방법 뭐 물건 방법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인간 방법과 동물 방법 그럼 여기 청와경찰 경비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동물로 볼 수도 있다 해서 동물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경비견과 거위 뭐 이런 거 동물을 이용해서 방어하는 거 이런 건 동물 방법으로 보시고 사람은 따로 있더라. 전기 방법은 방호 조명 전기를 쓰니까 전류 방법 기계 경비 이게 기계 경비를 사람으로 보시지 말고 CCTV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따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조명 침입자한테는 강한 조명이 되어야 하고요. 침입자에게는 심적 부담감을 주어야 합니다. 외부를 비춰야겠죠. 내부에서 외부 시설 내부와 부근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방탄망 창문과 도로의 적절한 지형에 환경에 맞도록 위장하여 설치. 연막 차단 연막 차단은 기만 경우의 일부기도 하죠. 초당 17m의 강력한 연기를 분사해서 위해자를 순식간에 제압한다. 연막 차단이 물리적 방벽에 해당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초당 17m까지는 부담되니까 외우지 마시고. 자 나머지 그럼 호신 장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경봉, 휴대용 가스 분사기, 휴대용 가스 분사봉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충격기.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전자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기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쭉 볼게요. 자 경복 이거 사용법도 나왔거든요. 이 사용법을 한번 이미지로 떠올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문제를 자주 보시던가 아니면은 지문을 좀 보시면서 포인트는 엄지의 중심을 엄지와 인지에 중점을 주시고요. 중지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웃길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하면은 자 소지시에는 오른쪽 팔꿈치를 굽혀서 겨드랑이에 붙인다. 이게 뭐 우리 그 올림픽 할 때 마라톤 있죠. 마라톤 봉 할 때 막 달릴 때 최대한 붙여서 기획자로 해서 달리잖아요. 앞으로 나갈 때 그런 모양인가 봐요. 이게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엄지손가락은 위로 가죠. 엄지손가락 위로 뭐 아닌데 나는 완전하게 주먹을 쥐어서 아니던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위로 가라고 합니다. 굽혀지지 않도록 위로 가고 가죽끈을 엄지손가락에 걸어서
이제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가죽끈을 늘어뜨려 경봉을 떨어뜨린다.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이네요. 이게 휘두를 때 떨어지지 말도록 한다. 그 느낌 때문에 가죽끈을 엄지손가락에 거는 건데, 여기서는 가죽끈을 늘어뜨려서 경봉을 떨어뜨린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손목의 관절은 유연하게 치는 순간에 힘껏 칠 것, 굽혀서 칠 것. 이 굽혀 쳐야지 좀 손목에 긴장감이 돼서 좀 안 아프겠죠. 정정 이게 휘어지지 않겠죠. 반대쪽으로 손, 발, 허리가 일치하도록 하고 엄지의 끝과 인지의 끝이 상대를 향하도록 할 것. 인지는 검지입니다. 검지. 휴대용 가스 분사기, 총기에 준하여 관리를 합니다. 또 보시면은 화재 초기 진화에도 사용이 된다는 게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자구행위, 개인 감정, 시비 등의 목적에서 쓸 수 없고요. 2, 3m 거리, 안전장치를 아래, 온 위치로 풀어준다. 이거 K2 소총과 비슷하지 않나요? K2 소총도 왼쪽으로 가야지 이게 안전으로 기억하는데, 아래로 풀어준 후에 방아쇠를 당긴다. 지파,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한다. 지파. 우리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체의 경우에는 소지 허가를 받지만, 여기는 개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이 뭐 가스 분사기 사는 거 소지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 구입 신청서를 복사해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자, 휴대용 가스 분사봉 마찬가지로 2, 3m 아래로. 전자충격기, 뭐 테이저건도 비슷하겠죠? 보실게요. 1, 2초 정도의 전기 충격으로 범인을 제압할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앞면 부분은 피해서 사용합니다. 마비 효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허벅지나 목덜미 아래 이쪽으로 가격을 하시고요. 의류에는 효과가 덜하겠죠? 또 이제 배터리 교환 방식으로 반년 규적 수명이다. 9V 배터리로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배터리를 교환하면서 기기를 계속 쓸 수 있다. 유류, 가스 등의 물질 주변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 쓰지 마라.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 기출 문제 중에 조금 예외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이 전자충격기를 보시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뭐 가스가 누출되는 장소인데, 이 당시에 어떻게 긴급 조치를 해야 하나, 5챕터와 연관됐겠죠. 응급조치 파트니까. 그때 당시에 지문에서 뭐 지구대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가만히 대기한다. 혹은 뭐 가스가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선풍기 및 환풍기에 전원을 킨다. 또는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뭐 문과 창문을 다 열고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틀린 답을 고르는 거였는데 이 환풍기를 튼다. 이 지문이 틀렸던 거예요. 왜 틀렸냐? 스파크가 이제 가스를 터뜨릴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전자충격기도 마찬가지로 유류가스 물질 주변에서는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쓰지 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동 장비 한번 보시고요. 검색 장비. 기동에 따른 경호 분류에서는 보차 열선항입니다. 여기 경호 장비의 분류에 따른 장비에서는 보행이 없습니다. 다 도보가 아니에요. 경호 분류에서의 기동 보행은 보차 열선항이고요. 검색 장비, 이렇게 해서 위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 검색, 점검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메탈 디텍터, 금속 탐지기입니다. 출입자가 많은 공항 등에서 문처럼 생긴 탐지기고요. 통과 시에 한 번에 탐지가 가능하다. 많은 사람을 통과할 수 있지만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내 제한 받지 않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1인 검색 소요 시에 3초에서 4초 내지가 걸리고, 짧은 시간 내 인원에 제한받지 않고 검색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금속은 탐지하지만 10호나 우리 그거 I1이 있죠. 급속 폭발물이나 뭐 사제 폭발물, 이런 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MD에 탐지가 안 될 확률이 높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탐지되어 있어서 성능이 우수하다. 고장 및 수리가 편리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으니까. 금속의 크기가 확인이 가능한 바 그래프가 작성되어 있어서 총기나 금속 물체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볼 수 있는 PCB에 자기 진단 장치가 되어 있다. 뭐 컨트롤 박스겠죠. 플라스틱 컨트롤 박스 뭐 이런 건가요? 또 비밀번호 또는 키를 사용해서 운용자 외 타인의 장비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감도 조절이 가능하다. 엑스레이 수화물 검색기라고 해서 경호 행사장 입구에 설치해서 입장자의 휴대폰 속에 숨겨져 있는 무기류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문형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삐삐 이렇게 울리는 게 그러한 거고요. 삐삐 이렇게 울리는 거.
엑스레이 수화물 검색기는 다 비치는 거죠. 쭉 보시고 차량 하부 검색 거울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곳에 검색용 장비로 사용되는 거. 관측 장비가 아니라 검색입니다. 검색. 가스 탐지기, 폭발물 탐지기. 여기 6번 보실게요. 도주 차량 제어 자바라 철치판. 이거는 방호 장비 같은데 시설 장비로 해서 검색 장비라는 거. 검색 장비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주 차량 제어 자바라 철치판. 이 도주 시에 전자 리모컨으로 먼 거리에서 방호병을 자동으로 설치한다. 이거 헷갈리시면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은 바리게이트 칠 때 철침판 있죠. 철침판. 우리 손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바닥에 깔려 있어서 리모컨 하나만 눌러도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검색 시에 문형 탐지기의 요령입니다. 이거 기출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입장객 통과 시에는 개인 간격 1.3m. 이 두 배로 해서 2대 이상 할 때는 3m 간격을 확보하기 바란다. 이 기계 사이에. 대상자가 소지한 휴대폰은 별도로 검색한다.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우리 공항 같은 데 보시면은 물품은 따로 왼쪽에 놔두고 사람만 통과하잖아요. 사람만 그 기계를 통과하고 삐 울리면은 주머니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메탈 디텍터고요. 왼쪽에 산물, 물건을 싹 다 보내는 게 엑스레이 탐지기가 되겠습니다. 무전기와 통신 장비로부터 3m 이상, 1.5와 3m가 중점이 되겠네요. 검색 대상자가 탐지기를 건드린 경우에는 다시 검색을 실시한다. 사용 전에 반드시 전원을 확인한다. 에어컨 등 전압이 변화가 심한 곳은 피하고요. 비가 올 때에는 문형 금속 탐지기용 천막, 창고 보관 시에는 깔판 5에서 10cm 정도 되는 플라스틱 깔판이나 고무 깔판 위에서 쓰고요. 전자파, 초음파, 적외선 등의 광학을 이용한 기계 장비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호 취약점. 이거 감시 장비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렇게 전자파, 초음파, 적외선 등의 광학을 이용한 장비. 왜냐하면은 거기도 이제 망원경이 있고 뭐 레이저 측정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감시 장비인데 그것도 적외선이나 초음파, 전자파를 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호 취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여기 중점 두시고요. 사전에 예방 알아내는 장비가 감시 장비다. 이게 사람이 감시하는 개념이 있어서 인력이란 말이 나오니까 감시는 사람, 인력. 그래서 뭐 이 지문이 나오면은 감시 장비로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호 취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어디서 한다? 검색 장비에서 한다. 여기 쭉 넘어가시고 감시 장비로 갔다가 이 분류로 넘어올게요. 감시 장비, 경호 임무에 있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호 취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침입 또는 범행 행위를 사전에 알아내는 역할을 한다. 아까 검색 장비는 사전에 제거라면은 얘는 사전에 알아내는. 그저 감시를 해서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보기만 할 뿐이지. 그래서 포대경, 쌍안경, 고성능 쌍안경, 만안경, CCTV, 로봇 경비, 음향 및 진동의 탐지, 경보 시스템 이런 것도 다 감시 장비로 보겠다. 통신 장비는 뭐 신뢰성, 정확성,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보실 때 3대 속성이 3대 요소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통신은 신속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신뢰, 정확,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야, 신속성도 중요하잖아. 근데 보통 요즘 무선 통신 장비나 유선 통신 장비 다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3대 요소는 신뢰, 정확성, 안전성. 잘못된 무전으로 부대가 전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정안 이렇게 하시고요. 4개 다 할 때는 또 신속성이 들어가는구나. 신정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로는 전화기, 교환기, 직통 전화망, 팩스, 유선 텔레비전, CCTV. 이거 폐쇄회로를 말하죠. 이게 왜 통신 장비로 들어가 있을까요? 폐쇄회로가 들어가니까 유선 CCTV로 보겠다. 또 무선 전화기, 인공위성, 휴대용 무전기, 또 페이징, 차량용 무전기, 감시 장비랑 또 같이 이어지니까 잘 아시고요. 여기서 헷갈리실 만한 게 워키토키, FM1 이거 가장 많이 쓰는 무전기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MR40V, FM5가 무전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인공위성도 통신 장비로 보는구나. 감시 장비가 아니구나. 영화에서 보면 인공위성으로 막 또 확대해서 막 살피고 사람을 살펴보고 그러니까 감시 장비인 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도 잘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요즘 이제 또 다차 산업 관련돼서 CCTV가 더 이상 CCTV만 아니더라. 무선 CCTV를 통해서 집안도 살펴보고 또 명령을 통해서 홈 시큐리티 시스템까지 연관이 되는 그런 개인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연동한 홈 시큐리티 시스템이
병합이 되더라. 이거는 뭐 민간 경비론을 보신다면 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연관이 되고요. 무선통신 우선순위로는 비상통신, 긴급통신, 일반 통신이 있습니다. 순서는 비기닐, 비기닝을 연상하면 쉬워요. 비기닝, 비기닐 해서 긴급이랑 비상만 좀 구분을 하면 돼요. 비상이 국가 비상사태, 비상이 국가 비상사태. 그럼 비상하면 국가 비상이 떠오르니까 국가 원수 이렇게까지 이어지면 되겠고요. 긴급은 다중 범죄 대형 이렇게 하면은 구분이 쉽습니다. 다시 비긴일 해서 비상은 국가 비상, 국가 원수, 천재지변. 긴급은 다중 또는 대규모 재해 재난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무선통신 우선순위 비상부터 먼저 해라. 왜냐하면 무선통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무전기는 하나인데 여러 군데에서 무전이 오면은 다 같이 들려오면 좋은데 이게 무전기 작성상 맨투맨 형식이에요. A가 울리면은 A가 말할 때 B는 닫고 듣기만 하고 또 B는 닫히면은 B가 닫히면은 또 A한테 전달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만약 6대라고 해서 6대 중에 한 대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5대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이걸 6군데로 나눌 경우에는 6군데 중에 한 군데가 말하면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경남 시도 경찰청에 지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좌측에 전라도 쪽에서 전라도 시도 경찰청에서 지원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가 비상통신이다. 그러면 창원 쪽에서 긴급통신이 오면은 이게 무시가 된다. 이런 거겠죠. 아니면 원래 창원 쪽에서 긴급통신이 오고 있었는데 비상통신으로 전라도에서 왔다. 그럼 이 긴급통신이 꺼지고 비상통신이 먼저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무선통신망 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지휘 무선망, 시도경찰청 지휘 무선망, 경찰서대 지휘 무선망, 고속도로 기능별 비상, 측방, 군경, 관공선 이런 데 있는데 관공선은 배 생각하면 쉽거든요. 해군, 관공선, 군경은 군경 이렇게 하시고요. 비상은 비상시에 쓰는구나. 기능별은 이렇게 각 경과별로 나누어서 기능별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는 무선방이구나. 다채로운 기능이 있구나. 경찰서대는 경찰서, 기동대, 전경대 단위. 경찰서, 기동대, 전경대 단위. 그럼 이거보다 더 큰 거. 시도경찰청은 시도경찰청 단위. 또 이거보다 더 큰 거. 전국 단위는 전국 단위. 헷갈리는 거 뭐가 있을까요? 측방 무선망과 경찰서대 무선망 볼게요. 측방 무선망은 인접 경찰관서간 가까운 곳이구나 하고요. 또 인접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간의 상호 업무 연락을 할 수 있는 유선 무선 통신망을 말한다. 경찰 업무의 공조를 위해서 측방 무선망, 인접한, 인접한. 경찰서대 무선망과 좀 차이를 두기 바랍니다. 기동대, 전경대까지 들어가는구나 여기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와 관련된 거, 순찰과 관련된 거 이렇게 보시면 다 알겠고요. 문제는 쉽게 나오니까 종류만 좀 보셔도 이거는 종류만 보셔도 이 단어들이 연상이 되어야 돼요. 뭐 종류를 한 3번 보면은 특징 한번 보고 뭐 종류를 3일 봤으면은 또 특징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2-3번 봤을 때 이 특징은 한 번 정도 보고 이 종류는 뭐 3번 정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무선은 보안성이 가장 취약해요. 왜? 공중으로 흩날리니까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선통신은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만 교신하고요. 무선 약호를 최대한 활용, 최대한 줄여서 말해라. 또 호출부호를 명확히 써라. 이 무선은 회절에서 가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잘 퍼지나 고압선이나 고층 건물, 산골짜기에서는 잘 안 들린다. 보안이 필요한 통신은 암호를 써서 사용해라. 이렇게 쭉 보시고요. 경호통신 보안관리 이것도 기출로 나왔는데 이거 경호통신만 이외에 다른 통신수단으로 송수신할 수 없다. 국가 원수 행사나 경호 관련 사항에서는 경호통신망 이외에 다른 통신수단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호통신망 이외에 다른 통신수단으로 송수신할 수 없다. 국가 원수의 행사에서는 이러면 틀렸고요. 어떠한 경우다란 말이 있으면 틀린 말이겠죠. 다만 부득이하게 대경처와 협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경업무 수행 부서의 장이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준비협조 행한차 지휘보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협조 행한차 지휘보고 준비협조 행한차 지휘보고 경업무 수행 부서의 장이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행사 준비 단계 준비사항이나 행사 종료의 지휘보고나 대통령 행한차 왜냐면 무전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한차 지휘보고 준비협조 행한차 지휘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국가원수의 동정이나 행사 동향은 위험하니까
송수신하지 마라. 송수신하지 마라. 알겠죠? 국가원수의 동정이나 행사 동향은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이 종료하고 나서는 안전하니까 괜찮고요. 준비 단계 때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원수 행사 및 경호 관련 사항은 어떻게 해라? 경호 연락망으로만 해라. 대경처와 협조가 되면은 다른 수단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통신이 끝나고요. 쭉 넘어가서 국가원수 동정과 행사 동향. 동정 동향은 안 돼. 자,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파트가 넘어갔는데 우리가 어디 빠먹었죠? 빼먹은 데가 아마 이 분류하는 것 같아요. 그럼 분류하는 걸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탐지, 처리, 검측으로 또 세분하게 나뉘네요. 보시면은 검측 장비를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했을 때 탐지 장비에서는 금속 탐지기, 엑스레이 검색기, 폭약 탐지기, 액체 폭발물 탐지기, 방사능 탐지기, 독가스 탐지기, 독극물 탐지기, 청진기, 화이버 스코프가 이게 어떤 건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서치 탭은 그냥 검색하는 장비구나. 서치라는 장비가 검색이니까 검색하는 장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폭발물 탐지견이랑 소방 점검 장비. 이 소방 점검 장비도 점검이란 말이 들어가서 검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밑줄을 쳐놨고요. 폭발물 탐지견도 이 탐지 장비로 사람이 동물이지만 이제 탐지 장비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헷갈리잖아요. 그럼 외울 수 있는 꿀팁은 탐지 장비가 많으니까 처리 장비와 검측 공구부터 보자 해서 탐침, 손전등, 거울, 개방 공구, 다용도 칼이 검측 공구고, 폭발물 처리 키트, 물포, 엑스레이 촬영기가 처리 장비구나. 여기서 굉장히 헷갈리죠. 이거 진짜 저도 헷갈려요. 이것도 왜냐면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볼 수도 없고, 또 촬영기라는 말이 있어서 감시 장비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시험 앞두고 가끔씩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평소에는 잘 안 보셔도 됩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몇 가지만, 포인트만. 알겠죠? 그래서 포인트로 알려드리자면은 이 물포 있죠. 물포가 뭔데 처리 장비인데, 자, 폭발물과 연상하면 쉬워요. 폭발물 처리 키트, 물포는 폭발물 했을 때 우리 폭발물 안에 작은 물줄기를 팍 발사해서 이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단선이 되기도 하잖아요. 원래 깨끗한 100%의 순수 물은 뭐라 하던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단선이다. 이온이 없어서 단선 상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토대로 해서 물포의 안에, 폭발물 안에 물을 싹 싸서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걸 말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테러 관련된 장비에서 물포는 처리 장비가 맞는데, 어디죠? 이 경찰 장비 관리 규정상에 의하면은 물포는 시위 진압 장비이기 때문에 처리 장비로 볼 수 없다 해서 이거 나왔던 문제가 복수 정답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제 폭발물과 물포가 바로 연상이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거랑 관련돼서 옆에 엑스레이 촬영기가 있더라 까지만 기억하면은 처리 장비가 금방 기억날 거예요. 그럼 검측 공구, 탐침, 손전등, 거울, 거울 나오네요. 개방 공구, 다용도 칼 이렇게 보시고요. 거울이 헷갈리는 게 검색경, 밑에 이렇게 차 밑에 폭발물이 있나 없나 보는 검색경이 거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또 거울이랑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처리 키트가 또 공구의 느낌이 있어서 개방 공구가 헷갈릴까봐 이렇게 해놨습니다. 검측 공구랑 처리 장비는 완전히 없애는 개념이라 보시면은, 검측 공구는 무언가 살펴보거나 뜯어보는 용도, 나머지 이거 화이버 스코프와 서치텍 검색경까지만 포인트를 두시고 한번 같이 분류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리 장비가 쉽다 했는데 한번 하나씩 가볼게요. 탐침, 탐침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탐지 장비로 넣고요. 탐이 들어가니까. 폭발물 처리 키트는 처리 장비로 가고요. 폭발물 처리할 때 물포를 쏴서 폭발물을 처리하더라 이렇게 보시고, 물포 옆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더라 이렇게 연관하면은 촬영기까지 해서 처리 장비가 3개 다 나왔죠? 그럼 나머지 이것만 해도 솔직히 정답을 맞출 확률이 50% 올라갔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나머지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MD 금속 탐지기는 어디로 들어가더라? 탐지 장비. 이제 폭약 탐지는 탕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쪽이 있고요. 독가스 탐지기도 일로 들어가고요. 손전등 같은 경우는 검측 공구로 들어가더라.
검측공구 살펴보더라. 폭발물 탐지견도 탐이 들어가니까 탐지 장비. 거울은 일로 들어가고요. 개방 공구도 처리 장비 키트가 있다고 해서 폭발물 처리 키트가 있다고 해서 헷갈리지 말고 검측 공구로 넣더라. 검색경 같은 경우는 거울이지만 탐지 장비더라. 서치 탭도 함께 있더라. 소방 점검 장비도 탐지 장비더라. 다용도 칼 같은 경우가 이제 헷갈리는데 넘어가시고요. 엑스레이 촬영기구 엑스레이 검색기는 탐지 장비더라. 그럼 다용도 칼이란 말이 있지만 왠지 검측 공구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네 가지였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탐침은 검측 공구로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 틀렸는데 탐침은 검측 공구. 이렇게 저도 헷갈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 뻔뻔하게 뭐 철면을 깔고 또 설명해 드리지만 저도 헷갈리지만 이렇게 구분하고 또 틀렸으면은 여기다 별표 치고 넘어가면 되겠죠. 예, 기준이 모호하다. 저도 헷갈리는 거 기준이 모호해서 헷갈리는 거니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고 시간 날 때 심심하다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뭐 시험 11월 초다 한번 외울 거 다 외웠고 기본 이론이 다 잡혔어. 내 뼈대는 다 잡혔어. 살 덧붙일 시간이야. 이럴 때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복장 장비 파트는 문제가 나와봤자 3-4문제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면 3-4문제, 적게 나오면 2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성비가 있는 파트는 아니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체류 장비 한번 살펴볼 상태죠. 예, 체류 장비 한번 살펴보고 문제 나온 적이 없던 것 같은데 기출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 장비 체류제 및 그 발사 장치. 체류 장비는 이제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비를 말하고 또 분사기는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체류 장비가 있구나, 분사기가 있구나, 가스 발사총이 있구나, 체류탄 발사기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체류탄 발사기 같은 경우에는 멀리 보내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곡사포처럼 멀리 보내는구나 이런 느낌이고 가스 발사총은 탄약을 쐈는데 그 탄약 안에 고무탄이나 가스 자용제가 있더라. 분사기는 바로 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체류탄 발사기와 분사기, 가스 발사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30도 미만 각도에 우선 중점을 두시고요. 또 1m 이내의 거리에서는 발사하지 마라. 가스 발사총 아프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제재해라. 셋 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자제해야 되고요. 체류탄 발사기는 곡사포나 이게 좀 크거든요. 이게 한때 문제가 됐던 게 2000년대 후반인가요? 2000년도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때 시위 진압용으로 이걸 썼던 거예요. 옛날에도 많이 썼고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발사해라 해서 발사 탁 하면은 통 같은 게 싹 떨어지면서 그 주변에 연막이 싹 모이는 그런 게 체류탄 발사기인데요. 그런 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도 미만이구나 하시고 장전탄통 고정, 조임 나사를 완전히 조이고 써라. 왜냐하면 장전탄을 장약 같은 게 잘못 터지면은 발사가 덜 돼서 장비가 고장날 수도 있겠죠.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전자충격기 사용 전 배터리 충전 여부를 확인하고요. 이거 경비법에서 총기랑 똑같죠.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14세 미만의 자, 임산부 외에는 쓰지 마라. 무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자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앞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예. 자, 무기 회수 사유입니다. 이거 최근에 바뀐 건데 경비업법 청경법상의 무기 회수 사유와 다릅니다. 이 경비업법 청경법에서는 징조사의 연불 주변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 조사 정신 그 밖에 뭐 이렇게 두 문을 외웠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대경법에서는 어떻게 해오냐? 경찰 무기 관리 규정에 의하면은 징조사위까지 맞아요. 징조사위까지 맞는데 이거는 절대적 사유 무조건 회수해라 하고요. 임의적 사유로 연불 주변뿐만 아니라 고위험 정신치료 부서장 기관장 고위험 정신치료 부서장 기관장 이렇게 있습니다. 고위험 정신치료 이거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예, 이 좀 내려오시면은 몇 페이지죠 이게? 262쪽으로 오시면은 이 파트가 있거든요. 개정된 사항으로 해서 징조사의 연불주성 그 밖에 뭐 이런 것도 외우셔야 하고 여기 경찰 장비 관리 규정의 일부가 개정된 내용으로는 임의적 사유가 징조사의 그 밖에 뿐만 아니라 절대적 사유가 징조사의 그 밖에면은 임의적 사유가 이제 고위험군 직무 적성 결과 고위험군 정신치료가 필요한 자 신체치료가 아닙니다. 정신치료 고위험 정신치료 무기 소지 적합하지 않은 자로 소속 부서장
고위험 정신치료 소속 부서장 심의 요청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이 두 개는 지문이 눈에 익으실 거예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박으면 안 되겠다 한데 이 두 개만 좀 다르구나. 고위험 정신치료 그리고 심의 요청 뭐 이 정도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되겠고, 무기 소지 적격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 무기해수의 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해제한 사람이 다시 무기 가지려면은 심의를 거쳐라. 술 상사라고 해서 이때에는 무기를 일시적으로 반납해야 돼요. 그 술자리나 여느 장소에는 술 먹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총기 상사 사무실 상사한테 뭐 보복 감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보복하려고 무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파트가 끝난 것 같아요. 예, 하면 이제 4챕터 파트가 끝났고요. OX 지문으로 문제 바로 풀고 5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